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도 상담도 처음인 신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격 이후에 연락 오신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다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분들께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학교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에요.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었는데 저도 학교에서 일하는 건 처음이라서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용 합격 후에 교육청에서 받는 신규 연수에서 상담 관련 이론 연수나 공문 작성, 상담 일지를 쓰는 연수는 있었긴 했는데 겪어보지 않다 보니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임용 합격 후에 학교에 찾아간 날 교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담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상담실에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상담실 위치뿐만 아니라 상담 도구, 신경 쓰이고 있는 학생들을 꼼꼼하게 2시간가량 설명을 듣고 심지어 공문이 무엇이고 공문 처리하는 방법이나 과제 지정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3월이 되어서 이제 어느 날 교감 선생님께서 제 책상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공문 작성하는 방법을 정말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진짜 신규로 지금 있는 학교에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교감, 교장 선생님은 물론 동료 선생님들께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모르는 건 다른 선생님들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들 우리가 신규인 거를 알기 때문에 처음인 것도 알고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 진짜 폭력, 청렴, 그 관련된 거 말고는 어떻게든 실수는 수습이 되거든요. 누구든 처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뭔가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다른 선생님께 알리기. 두 번째, 누군가를 상담하는 것도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상담교사를 꿈꾸고 상담 임용도 치렀지만 상담을 하는 것을 해보지 않은 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부 때 교생으로는 갔지만 개인 상담을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두려우신 분들이 있던데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교생으로 가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우리가 상담이라고 배운 것은 해보지 않았어서 걱정이었어요. 그 얘기를 교수님께 했더니 임용 공부를 하면서 상담이 무엇인지 공부하지 않았냐, 공부한 대로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상담의 구조와 절차, 그에 따른 문제점, 대처 방안 등 우리는 다 배우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을 시작할 때 시간, 비밀 보장, 약속 등을 안내해서 구조화를 하고 배운 상담 기법을 활용하고 상담 일지를 쓰고 나아갈 방법을 잡고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를 생각하고 다시 수정하고 동결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거를 실제로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지만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론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담 기록은 어디에 하나요? 상담 시에 상담 일지에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내담자도 볼 수 있게 쓰면서 같이 상담을 하고 싶은 내용이라던가 목표나 해결 방안 등을 다시 정리를 하는 작업을 했어요. 이후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는 선생님들마다 다를 텐데 저처럼 상담 시스템에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수기로 그대로 정리를 해서 보관하는 분도 계시고 나이스에 작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이번에 이렇게 해라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임자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일지는 공통되거나 이걸 꼭 써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보통 이전에 쓰는 상담쌤이 쓰시던 걸 그대로 쓰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동료 선생님께 받은 거를 쓰고 있어요. 임용 합격 이후에 이제 지역 합격 동기생들과 이제 단톡방을 만드실 텐데 전 지금도 이제 18년도 합격 동기방이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교류를 제일 많이 할 텐데 기존에 상담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상담 관련해서 진짜 아는 것도 많고 저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료라던가 상담 일지라던가 혹시 모르니까 제가 쓰고 있는 상담 일지를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처음 만나는 학생들과 라포 형성 어떻게 하죠? 상담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과 만나며 얘기하는 시간이 적어서 좀 친해지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초에 상담실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랑 창체 시간에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눈도장을 찍기도 하고 새학기 이벤트, 점심시간 개방, 체험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상담실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거죠. 이름이 뭐냐, 새학기 시작했는데 학교 생활이 어때? 학교 점심 맛있니? 그런 식으로 전교생들과 친해져 보겠다는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밤마다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 척 학생들에게 말을 걸고 다니고, 그러면서 상담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민이 있을 때 문득 상담실을 떠올리게 되고 찾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섯 번째, 비자발적 내담자와 상담 어렵지 않나요? 가끔 비자발적 내담자가 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오긴 하는데 그럴 경우 말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억지로 말을 하게 시키기보다는 제가 말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먼저 이렇게 상담을 오게 되었지만 오늘로 상담이 끝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더 볼 수도 있다. 상담은 원칙적으로 비밀 보장이고 필요하다면 담임쌤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역시 너와 상의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생님이 널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게 맞니?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게 있으면 또 저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나는 널 나무라거나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행동에 집중하기도 하고 너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억지로 보내줬을 내담자의 마음이 어떨지에 집중을 하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상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학교나 선생님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이 필요할 시 학생이 상담실로 찾아오겠죠. 그러면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지켜서 오라고 하고 오면 상담을 진행하게 되겠죠. 보통 방과 후에 하는 편이지만 방과 후에 상담이 다 찰 경우가 좀 있어요. 일주일 내내. 다음 주까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수업 시간에 상담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해야 될 때는 담임 선생님과 교과 선생님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쪽지라던가 전화로 협조를 구합니다. 일곱 번째, 업무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업무는 이제 교육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게 본인한테 지정이 되는 식인데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돼요. 공문에 보면 뭘 계획하고 제출하라는 건지 일시도 적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진짜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면 되고 공문에는 없지만 보통 위클래스 연간 계획서, 1학기 상담 통계, 2학기 상담 통계를 기한으로 올리기도 하는데 학교마다 관리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계셨던 상담쌤이 올린 기한문을 참고해서 하면 수월할 겁니다. 여덟 번째, 비밀 보장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는 상담에 있어서 비밀 보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 상담쌤에게 어렵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다시는 상담실을 찾지 않겠죠. 문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의뢰로 상담을 왔을 시에는 교우관계라던가 가족관계 등 범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저 혼자서가 아닌 담임, 학부모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경우 학생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과 의논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만큼 알려드리도록 합시다. 물론 비밀보장 예외 상황 알죠? 우리 임용시험에도 자주 등장한 원칙들, 자신이나 타인의 피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 법적 증거를 제출해야 될 경우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 어쩌죠? 담임 선생님은 정말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내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상담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지도를 통해
개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평소에 학년실에 들려서 요즘 신경 쓰이는 학생이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있어야 할 학생이 있는지 묻는다던가, 상담 후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했는지, 앞으로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질까 한다 등을 쪽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담임 선생님들은 다들 굉장히 협조적이었고 상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10번째, 학부모 상담이 두려워요. 저도 처음에 학부모 상담이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괜히 연락하면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해서 방어적이게 되셔서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본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 봐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분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학부모 상담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학부모님들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내담자 학생을 같이 걱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협력자입니다. 같이 고민해보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을 하면서 학생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데 집에서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면 그렇게 두렵기만 한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저도 신규였을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러이러한 점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나마 두려움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다들 처음이라서 많이 두렵고 떨리실 텐데 다들 진짜 잘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학교에서 다 펼칠 수 있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주시고요. 다들 화이팅입니다.